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09쪽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초등학교 때에도 그래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들어봤었던 그래프 어떤 게 있었죠? 원그래프,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띠그래프인가요? 그 이름이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만큼 차지하고 얼마만큼 차지하고 이게 띠그래프인가요? 하여튼간 그런 그래프라고 하는 종류들을 몇 가지를 만나 봤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그래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그림입니다. 그림. 이런 그림을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가운데 있는 요 선이 중요한 거죠. 이런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운데 있는 이 선. 즉 이런 선들을 어떻게 그리느냐 가 이제 그래프의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용어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변수라고 하는 건데요.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 숫자죠. 숫자인데 앞에 그럼 이 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똥이 아니고 변한다입니다. 즉 변수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수라고 한다면 이런 숫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숫자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냥 3이면 그냥 3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변하는 숫자가 도대체 뭐냐? 문자입니다. 즉 이 x 자리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숫자들을 넣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1도 넣을 수 있고 2도 넣을 수 있고 3도 넣을 수 있고 100도 넣을 수 있고 마이너스 500도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x라고 하는 문자 대신에 우리는 이런 숫자들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x라고 하는 이 문자는요, 문자기는 하지만 이렇게 숫자들이 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x 혹은 y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문자 대신에 숫자들을 얼마든지 바꿔서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 걔를 뭐라고 불러준다? 변수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문자죠, 문자. 변하는 숫자, 변수. 자, 그러면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그래프? 그림이라 그랬죠. 이런 그림이요. 막대 그래프는 막대 모양의 그림이었었잖아요. 원 그래프는 원 모양의 그림이었었고. 결국 그림은 그림인데 아무렇게나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어떠한 두 개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아마 문제 앞으로 보면서 조금 더 그래프에 대해서 감이 잡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09쪽에 생각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문제입니다. 109쪽에 이 문제예요. 차를 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를 끓이기 위해서 물을 끓였다라는 겁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끓였다. 그러면 그때의 시간과 온도와 관련된 그림이다 라는 게 이 그래프죠. 그러면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로와 세로, 좌표평면으로 얘기를 한다면 X축과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가로 X축은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분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시간이랑 관련된 거죠. 그러면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되는 시간인데,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1분일 때, 2분일 때, 3분, 4분, 5분일 때, 6분일 때. 이게 가로의 의미인 거죠. 그러면 세로는요? 도시라고 적혀져 있는데 세로는 그렇죠. 온도, 물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물의 온도가 20, 40, 60이니까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0도다, 20도다, 30도다, 40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세로. 물의 온도를 나타내는 게 세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같이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그래프를 가지고.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0일 때 물의 온도는 얼마? 100도라는 겁니다. 시간이 0일 때 물의 온도는 100도다. 이게 물의 온도와 관련된 그래프, 즉 그림이니까요.
시간이 0분, 시작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100도. 그럼 2분이 지났을 때는요. 물의 온도가 4분이 지났을 때, 6분이 지났을 때, 10분이 지났을 때, 뭐 쭉쭉쭉쭉 뭐 더 가게 된다면 뭐 100분이 지났을 때, 뭐 이렇게 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이 정확하게만 그려져 있다라면. 그러면 풀어봅시다. 2분이 지났을 때 물의 온도는 얼마입니까? 2분일 때, 시간이 2분일 때 물의 온도는요, 높이를 얘기하면 되는 거죠. 얼마? 70도씨가 되겠네요. 4분일 때는요? 4분일 때는 얼마죠? 50도씨가 되겠네요. 물의 온도. 여기니까. 6분이 지났을 때는요? 물의 온도 40도씨가 되겠죠. 네. 요 그림을 무엇을 이용해서 가로와 X축과 세로 Y축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읽을 수, 즉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세요. 문제 1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읽어보고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셨나요? 문제 1번. 자, 그림이,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게 뭔가요? 일단 가로는 1, 날짜가 되는 거죠. 50일이 지났을 때, 100일이, 150일, 200일이 지났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 칸당 50일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세로는요, 밀리미터. 태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얘가 태아의 크기고요. 크기. 얘가 이제 임신 후, 임신 기간을 얘기하는 거네요. 임신 기간. 그러면 가로는 한 칸당 50이라면 세로는 한 칸당 얼마가 되는 겁니까? 두 칸이 100, 네 칸이 200이니까 한 칸당 50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100일이 지났다. 그러면 날짜가 100일이 될 때, 그때 태아의 크기 얼마? 높이를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세로. 얼마죠, 여기가? 3칸이니까 150mm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한 장 더 넘어가세요. 문제 2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문제 2번은요, 그래프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시키는 것만 구하면 되겠죠. 자, 일단 가로와 세로. 아직 안 풀어본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으니까. 가로는 무엇을 나타내고? 분,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는 무엇을 나타내고? 킬로미터,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게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을 때 얼마 동안 이동을 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한 지 첫 번째 30분이 지났을 때라는 거죠. 그럼 출발한 지 30분 지났을 때, 요때가 되겠네요. 출발한 지 30분 지났을 때. 출발점으로부터 몇 킬로만큼 떨어졌는지 구하시오. 자, 몇 킬로만큼 떨어졌습니까? 4km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출발점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한 지점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출발점에서 출발을 했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그때 시작한 지점은 출발점으로부터 몇 킬로만큼 떨어져 있는지 구하시오. 자, 0. 시간이 이제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출발을 합니다. 쭉 출발을 하다가 여기가 한 칸이 얼마죠? 1이죠. 1. 두 칸이 2가 되는 거니까 한 칸이 1입니다. 1km만큼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5분이 지난 거죠. 자, 1km만큼 갔을 때 5분 지났는데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그래프, 그림의 의미. 1km에서 다시 어디로 내려옵니까? 0km로 내려오잖아요. 그 말은 거리가 가까워진다. 어디에서부터? 출발점으로부터. 그럼 거리가 0이 된다는 것은 다시 어디다?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내려오는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되돌아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되돌아오기 시작한 지점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1km가 되겠네요. 자, 도중에 멈추어 있었는지, 몇 분 멈추어 있었는지. 멈추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흘러가지만 뭐는 변하지 않는다? 이동한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거리는 3km로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몇 분 동안입니까? 2칸이네요. 2칸이면 10분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프 읽는 방법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뭐냐? 설명을 읽고 위에 그래프가 3개가 나와 있고요. 이 밑에 설명에 맞는 그래프 연결시켜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X가 뭐고 Y가 뭔지를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자기 생각대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디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지금 연결시켜 보십시오. 연결시켜 보셨나요?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간을 x라고 한다는 거네요. 시간을 x. 그때 나무의 그림자의 길이를 y, 그림자의 길이를 y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해가 낮게 떠 있을 때는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길겠죠. 해가 낮게 떠 있을 때는 그림자가 길 거고요. 해가 점점 높게 된다면 그림자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게 되겠죠. 맞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가 낮게 떠 있을 때는 그림자가 길 것이고, 해가 높게 떠 있을 때는 그림자가 짧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러면 아침 6시 얘는 해가 짧을까요? 길까요? 낮을까요? 높을까요? 해가 낮게 떠 있다가 점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그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 위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무 그림자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해가 낮게 떠 있으니까 길었다가 해가 높아지면서 점점 짧아졌다가 어떻게? 다시 길어지게 되겠죠. 해가 다시 낮아지게 될 테니까.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게 되는, 그렇죠. 요 녀석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침 시간에는 그림자의 길이가 길었다가 점점 짧아지다가 다시 길어지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두 번째.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간. X는 시간이고요. Y는 남은 배터리 양이네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배터리가 어떻게 되죠? 소모가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소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내려오면 그 녀석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갑자기 훅 꺼진 이 부분에서 뭐 게임을 했던가 뭔가를 했겠죠. 동영상을 봤던가. 자, 그럼 뭐 당연히 그러면 얘는 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됐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X는 시간이고요. 번지 점프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Y라고 한다. 자, 번지 점프 해보셨나요? 네, 저는 해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무섭진 않더라고요. 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그러면 뭐 번지 점프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요. 지면으로, 여기가 지면이 되는 거죠. 땅바닥에서부터 처음에는 높이가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지면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지면과의 높이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작아지다가, 자, 고무줄의 탄성에 의해서 최대점까지 도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위로 약간 솟구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지면과의 높이는 길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게 될 거고, 올라가게 될 거고, 내려오게 될 거고,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런 녀석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높은 곳에 위치했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떨어졌다가 제일 바닥까지 떨어지고, 다시 위로 튕겨져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튕겨져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네, 이 녀석이 번지 점프를 한 사람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문제 4번도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4번은요. 허들을 몇 개를 넘겠다? 3개를 넘겠다라는 거. 지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신체까지의 높이를 Y.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지면으로부터. 자, 땅이 이렇게 있다면 허들이 뭐 이런 식으로 3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이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뛰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홀딱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신체, 지면이 여기고 지면으로부터 가장 가깝다. 그러면 뭐 뛸 때는 바닥에 붙어 있을 거고요. 허들을 뛰어넘을 때만 어느 정도 위로 솟구치게 되겠네요. 그게 몇 개? 3개가 되겠네요. 그럼 뭐 허들이 어느 정도 그 간격이 있다라고 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요렇게 되겠네요. 이게 허들의 높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근데 뭐 너무 짧기 때문에 무엇을 할 거냐, 제가 연습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문제고요. 한번 일시정지하시고 풀고 연습장 같은 곳에다가 대충 그려놓고 그래프 모양 한번 그려서 풀어보고 설명 들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요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높이가 100cm의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물이 가득 차 있다. 원기둥이 어떻게 생긴지 알고 계시죠? 뭐 요렇게 생긴 거. 요런 물통에 높이가 얼마다? 100cm다. 100cm, 1m다라는 거네요. 물이 가득 차 있다. 이 물통에서 매일 일정한 양의 물을 뺐다. 그럼 뭐 여기에 수도꼭지가 있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물이 일정한 만큼씩 뺐다라는 거죠. 매분 일정한 양 뺐더니 4분 만에 물이 텅텅 비었다. 즉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4분 기다렸더니 따로 조작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똑같은 양의 물이 일정하게 빠져나와서 4분 만에 이 통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X분 동안 물을 뺐을 때 가로가 나오네요. X분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물의 높이 Y cm, Y가 세로, 즉 세로는 물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변수 사이 그래프를 나타내시오. 한번 그려보십시오. 0에서부터 계속 시간이 흘러갔을 때 물의 높이 Y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그려보십시오. 같이 그려볼까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0분일 때 물이 얼마죠? 1m.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났을 때 물통이 어떻게 되었다? 텅텅 비었다. 텅텅 비었다라는 것은 물의 높이가 그렇죠, 0이다. 즉 4분이 되었을 때는 여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이가 되는 건데, 이 사이가 뭐 물이 확 빠져나갔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아니면은 뭐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죠. 위로 올라간다는 말, 물의 높이가 높아진다. 즉 물이 찬다라는 말이 될 테니까 위로 올라가지는 못하겠고. 그러면 어디에 힌트가 있다? 여기 힌트가 있는 거죠. 매분 일정한 양, 똑같은 속도로 물이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하게 물이 빠져나간다라는 거니까요.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직선의 모양이 되겠죠. 일정하게 물이 계속 빠져나가는, 높이가 일정하게 계속 낮아질 거 아닙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범준이네 가족이 자동차로 여행을 하고 있답니다. 걸린 시간과 이동 거리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 가로와 세로가 무엇인지부터 X축 시간, Y축은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해보셨나요? 자, 같이 해볼까요? 1시간, 출발 후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출발이 시간 0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시간 지났다. 1시간이 여기네요. 1시간. 1시간이 지났을 때 이동한 거리가 Y잖아요. 그때 Y값. 높이 얼마? 80km가 되겠네요. 1시간에 80km를 이동하겠네요. 두 번째, 범준의 가족이 휴식하기 위해서 멈춘 것은 휴식을 한다는 말은 뭐 휴게소 같은 데 들어가서 쉰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휴게소 같은 데 들어가서 쉴 때는 이동합니까? 차가 이동을 하지는 않죠. 차는 세워놓고 사람만 이동을 하는 거죠. 자동차로 여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리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그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아마 휴게소에 들어가서 쉰 것 같네요. 밥을 먹던가 화장실을 가던가 했겠죠. 그러면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입니까? 출발은 여기가 출발인 거잖아요. 출발한 지 몇 시간? 2시간 후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총시간과 총거리를 구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몇 시간까지 이동을 한 겁니까? 4시간 이동을 했죠. 최종까지 4시간. 쉰 시간까지 포함인 거죠. 쉬는 것도 여행의 일부분인 거잖아요. 그 다음 이동한 거리는요. 뭐 최대 이동 거리 얼마? 240km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뭐 쉬는 동안 이동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시간 동안 이동한 최대 이동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인가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승환이가 자동 계단으로 상가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동안 걸린 시간과 높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네. 이게 문제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게 이름이 유한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저희 반에 승환이라는 애가 있어서 이름을 살짝 바꿨습니다. 승한이군요. 미안합니다. 한으로 바꾸고 있네요.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바꿨습니다. 승환이가. 자, 한번 같이 볼까요? 3층에서 2층까지 내려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시오. 일단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3층에서 2층까지 내려간답니다. 그러면 3층에 있다라면요. 뭐 승환이가 여기서 있다고 2층, 3층, 2층, 1층이라고 한다라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다음 2층에서도 1층으로 움직이는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건가요?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이 뭐가 되는 건가요? 2층에서 1층 바닥, 1층으로 내려오는 이 구간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3층에서 2층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구간의 시간을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한 칸이 얼마인가요? 두 칸일 때가 4가 되는 거니까 한 칸 2가 되는 거죠. 그럼 2가 몇 개? 3개. 6초 동안 이동하는 거죠. 그럼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데 걸린 총 시간을 구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3층, 2층, 2층에서 조금 배회하다가 1층으로 내려왔네요. 몇 초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에서 한 칸 더 가네요. 18초가 되겠죠. 18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 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상황을 시간대별로 설명을 하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0에서부터 6초까지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고요. 6초에서부터 12초까지는 뭐 2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서 이동한 시간이 된다거나, 즉 2층 여기에서 뭐 에스컬레이터를 타기 위해서 자동 계단을 타기 위해서 이동한 시간이 된다거나, 아니면 잠깐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았거나, 즉 2층에 머문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시간 동안에는요. 그리고 다시 12초부터 18초까지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는 시간, 얘는 2층에서 머문 시간, 얘는 다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시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마지막 문제네요. 수고하셨습니다.